그래서 이거는 저의 사례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영어 강의를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아, 너무 재밌다 이거. 내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지만 제가 뭐 거의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7일 항상 강의를 했단 말이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아웃이 된 거예요. 네. 좋아하는 일이 일이 되어버리니까 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접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죠. 아, 내가 어차피 평생에 걸쳐서 이 일을 할 거고 또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일을 할 건데 그거를 갑자기 단시간에 이렇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뭐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태해져 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잠깐 쉬고 저도 미니 은퇴기를 가졌죠.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좀 지난 얘기인데 그 태국 치앙마이가 약간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한 3주인가? 네, 그냥 놀러 갔어요. 노트북 하나 들고 그런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해에 여행을 되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 안 하고 그냥 유튜브에 영상 조금씩만 찍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쉬니까 갑자기 또 일이 되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행 갔다 와가지고 뭐 1인 격가 온라인 강의도 만들고 또 사람들 컨설팅도 하고 또 다시 영어 강의도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습니다. 당신이 가장 효과적일 때만 일해야 삶은 더 생산적이고 즐겁다. 왜냐면 제가 쉬는 기간 동안 강의력이나 뭐 컨텐츠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네, 휴식을 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었고 그리고 에너지가 충전이 된 상태에서 강의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좋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이제 뭐 그런 건 알겠어요. 그래, 뭐,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뉴 리치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히 시간을 분배하면서 미니 은퇴를 하면서 나의 열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건 알겠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시작하지?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물론 이 책에서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알려주지만 마인드적인 부분도 다룹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다.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다. 자, 언젠가 나는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다. 첫 아이인 나를 언제 가질지 어떻게 결심했느냐고. 대답은 간단했다. 아들아,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고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아기를 가질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단다. 네. 아기를 가질 적당한 타이밍이란 없대요. 그냥 낳고 싶으니까 바로 그냥 낳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그렇다. 가장 중요한 모든 일에서 타이밍이란 놈은 항상 제멋대로이다. 직장을 그만둘 최적의 시기를 기다린다. 별들은 절대로 일직선으로 정렬하지 않는 법이며 인생의 신호등도 모두 다 동시에 파란불일 수는 없다. 저 이 말 좋아요. 자, 인생의 신호등도 모두 다 동시에 파란불일 수는 없대요. 그쵸? 우리는 초록불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아닌가? 사람마다 다른가요? 네. 신호등이 전 세계의 모든 신호등이 동시에 초록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완벽한 상황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네.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부업으로 딴 걸 해보고 싶다. 네.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시스템으로 새로운 강의를 오픈해보고 싶다. 죄송합니다. 내가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고 싶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기만 하고 계속 타이밍을 노리죠. 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바빠. 아직은 내가 시간이 부족해. 근데 그런 적당한 꼭 들어맞는 상황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언젠가라는 말은 당신이 꿈만 꾸다가 생을 마감하게 할 병이다. 아, 좀 세게 말하네요. 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일을 원한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라.
단 중간에 방향을 수정하도록. 네,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단 중간에 방향을 수정하도록.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취미가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하되, 시작하면서 네, 목표는 뚜렷하되 세부적인 전략들은 유동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전략들을 유동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영어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걱정이 많았어요. 뭐 단 한 번도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도 없고, 뭐 강의라는 거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고 지금 내가 일단 시작하면서 수정을 하면 되는구나, 일단 하고 수정을 해나가다 보면은 그때 더 많은 전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실 때 이런 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시도해보면 모험도 별로 겁나는 일이 아니다. 다시, 일단 시도해보면 모험도 별로 겁나는 일이 아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제 경험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1인 기업가 강의를 할 때, 영어 강의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외부 업체에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도 항상 겁이 났었는데, 일단 시작하면 어쨌든 문제는 해결되고 어쨌든 마무리가 되고 어쨌든 잘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어떤 목표나 뭐 사업이나 어떤 것이든 일단 저질러 보세요. 네, 일단 저지르시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알아서 해결책이 나옵니다. 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잘 안 됐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배우겠죠. 적어도 그 경험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이런 말들도 굉장히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말인 것 같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뭔가, 아무래도 제가 만나는 분들이,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뭔가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고 또 새로운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막상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좀 힘을 보태주는 말들도, 말들이라기보단 팁들도 말씀드릴까 해요. 여기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최악을 떠올리자 두려움이 사라지다. 최악을 떠올리자 두려움이 사라지다. 네, 무슨 말일까요? 최악을 떠올리자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잘 될 거라는 걸 상상해라, 뚜렷하게 그 잘 되는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상상을 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불안함이 계속 생기잖아요. 아, 그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랬을 경우에 그냥 그거를 막연하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규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책에서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네, 두려움을 떨쳐내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규정해야 한다. 네, 여기 이 책에 따르면은 그 스타워즈에서 나온 대사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이 잘 안 될까봐 두려움을 떨 때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을 떠는 게 아니라 먼저 두려움을 규정하라는 거죠. 그 두려움이 뭔지. 네,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전에 프리마이님이 영업 학교를 세우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영업 학교를 세우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네, 최악의 상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내가 투자한 돈이 다 날라가 버렸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수업에 굉장히 불만족을 가져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최악의 상황을 내가 그려보는 겁니다. 먼저. 근데 그런 상황을 그려보면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잘 됐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근데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진짜 막 기진맥진할 정도로. 네, 너무 지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진짜 좀 내려놓고 여행이나 가고 싶다, 1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도전을 막상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최악의 상황을 그려본 거죠. 그래서 상황을 그려보니까 약간 재미난 일이 벌어졌대요. 네. 자,
내가 가진 악몽이자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의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과 모호한 걱정거리로부터 빠져나오게 되자 나는 여행에 대해 전만큼 걱정스럽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모든 게 엉망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원래 내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가가지고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돈이 다 떨어졌다면, 그런 게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해야만 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집세를 내기 위해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네, 옛날에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었나 봐요. 뭐 가구를 좀 팔 수도 있고 외식비를 줄일 수도 있다. 심지어 매일 아침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유치원생에게 점심값을 삥 뜯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그냥 유머로 한 말인 것 같아요. 유머로, 그죠? 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나는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으리란 사실을 깨달았다. 이 중 어떤 것도 치명타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감을 했어요. 네, 내가 만약 뭐 영어 강의를 했는데 1인 기업가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 뭐 그때 수입이 없는 거죠, 그냥.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젊은데 혹은 뭐 정말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데 당장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그 사업을 해봤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내가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또 다시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상 하지 않으면 더 두려워요. 그냥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쯤에서 채팅창 읽어볼게요. 네, 미니 은퇴라는 말 진짜 좋죠. 그죠? 네. 회사원들은 미니 은퇴 어떻게 해요? 사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닌데 이 책은 뭐 사업자를 위한 책만이 아니에요. 네. 직장인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미니 은퇴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나만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 그런 상세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영상이 거의 뭐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참고로 제가 이 책한테 뭐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네, 맞아요. 미니 은퇴라는 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책에서도 당장 일을 그만둬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뭐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지, 네,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쨌든 살아남을 구멍은 있다라고 말을 해주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원한다면 조금 더 추가로 일함으로써 원래 있던 일 중독의 감옥 속으로 쉽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네, 최악의 상황일 경우 다시 일 중독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일 때문에 힘든데, 지금도 내가 일 중독자인데 어차피 그거 잠깐 쉬고 1년 동안 뭐 나 자신을 찾는 여행, 조금 휴식기를 갖는다고 해서 뭐 그게 만약에 아무것도 나한테 주지 않고 돈만 날리는 계기가 됐다면 적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일을 하러.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거를 직접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15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했대요. 네, 세계 여행을 했는데 1년 넘게 여행을 한 거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한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내 인생은 거의 동화처럼 잘 풀렸다. 사업도 그 어느 때보다 번창했다라고 나와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운이 좋다, 뭐 그 사업이 굉장히 뭐 좋은 사업이었나 보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힘을 뺐기 때문에, 네, 오히려 내가 그 일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여행을 하면서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잘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뭔가 힘을 줬을 땐 잘 안 되다가 탁 힘을 뺐을 때 그때 오히려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책 보이시면은 불과 이 정도 내용만 읽어드렸어요. 이 정도.
네, 앞부분입니다. 철저히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펼쳐질 내용은 뭘까요? 아무래도 세부적인 전략들이 나오겠죠. 전략들이. 네, 그런 것들은 제가 향후에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책뿐만 아니라 책에서 나오지 않는 노하우들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룰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 보시면은 또 많은 노하우를 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다뤘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네, 뉴 리치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설프더라도 일단 시작하고 좀 두려움을 깨고 나아가가지고 네, 막상 하면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굿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